2025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대학생들은 모두 여름방학일 텐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한국의 각 대학교에서 각기 특색 있는 썸머스쿨을 개최하면서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했는데 그 열기가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서머스쿨에 참가했던 캐나다 학생의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시청해주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평범한 21세 대학생 에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듣고 친구들과 커피 마시며 시간 보내고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고 그런 생활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졸업을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 요즘입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의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양국제여름학교라는 프로그램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웃으며 수업을 듣고 함께 춤을 추고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2,000명 이상 45개국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K-팝 댄스도 배우고 모두들 너무나 신나 보였습니다. 한양국제여름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플랫 피 방식으로 최대 3과목,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정식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혼자 가는 거잖아요. 영어도 통할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룸메이트 마이크에게 이야기했더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에단, 너 정말 갈 거야? 한국은 너무 빡세다던데. 거기 학생들 공부만 한다고 하잖아. 친구들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왜 굳이 힘든 곳으로 가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뭔가 지금의 매너리즘에서 탈출할 계기를 만들고 싶었고 한국 영화나 K-팝에서 보았던 멋진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기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매일 밤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가서 열심히 배우고 달라진 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야?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 느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뭔가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었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앉아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몇 초간 머물렀죠. 이번엔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클릭했습니다. 신청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기초도 배우고 K-팝도 들어보고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여름은 분명 달라질 거라고.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커뮤니티에 보니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안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합격이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21년 동안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결국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단,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까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정말 왔구나 싶었습니다. 왕십리역에서 한양대 캠퍼스로 향하는 길, 지하철과 바로 연결된 캠퍼스를 보며 감탄했어요. 캐나다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했거든요.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태국,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비즈니스 전공이라 국제경영학과 한국기업문화론, 그리고 K-팝과 한국문화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9학점을 모두 채운 거죠. 첫 번째 수업은 한국기업문화론이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바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팀을 만들어서 삼성, 현대, 그리고 하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 분석해보세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 기업 전략을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과제였어요. 이론 위주가 아니라 실무적인 접근을 요구하시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과 팀을 이뤄야 한다니. 팀 구성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같이 팀 하실래요? 민준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 수연도 합류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한 팀이 됐죠. 첫 팀 미팅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과 수연의 준비성이 대단했거든요. 이미 각 기업의 최신 재무제표를 출력해왔고 관련 뉴스 기사들도 정리해왔어요. 우리 이렇게 역할을 나눠볼까요? 에다는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해주시고 수연이는 재무 데이터, 제가 기업 문화 부분을 맡을게요. 민준의 체계적인 접근에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팀 프로젝트라고 해도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3시간, 4시간을 쉬지 않고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했거든요. 에단, 하이브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서구적 관점에서 답변했죠. 서구에서는 아티스트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이브는 팀워크와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팬덤 경제학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팬덤 경제학이라니. 캐나다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 삼성의 수직 통합 전략을 실제 공장 견학으로 검증해보면 어떨까요? 수연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자료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경험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거였죠. 이런 적극성은 캐나다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표 당일 긴장됐어요. 다른 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팀이 발표를 시작하자 교수님과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훌륭합니다. 특히 글로벌 관점과 현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교수님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발표 수준도 정말 높았거든요. 모두가 이론과 실무를 결합해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에단, 너의 관점이 정말 도움됐어. 우리끼리만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줬거든.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들에게서 배운 게 많다는 걸. 체계적인 접근법, 끈기 있는 연구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인 태도를 말이에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3주 더 남았는데 매일이 이렇게 자극적일까 기대됐습니다. 수업에 적응하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생회관을 지나가는데 K-팝 음악이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따라가 보니 댄스 동아리 부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전형적인 댄서 체형이었죠. 저는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와요. 일단 한번 와서 보세요. 지훈의 권유에 그날 저녁 연습실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어요. 거울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멈추자 지훈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에단이에요. 오늘 구경하러 왔어요. 다들 친근하게 인사해줬어요. 그런데 곧바로 연습이 시작됐는데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 이번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안무부터 시작할게요. 에단도 따라해보세요. 선배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어설프게 따라했죠. 팔다리가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에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옆에서 연습하던 미국 친구 사라가 말했습니다. 사라도 얼마 전에 시작했다더라고요. 1시간 연습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경험해본 적 없는 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재밌죠? 지훈이 물었어요. 솔직히 재미있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네,
정말 다른 경험이네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수업도 이렇게 치열한데 동아리까지 이런 식이라니.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소화하는 걸까? 다음 날 또 댄스 동아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연습실에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기본 동작부터 배웠습니다. 에단, 이번엔 아이솔레이션 연습해 볼게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어깨, 가슴, 허리 순서로. 은주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몸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로봇 같았어요. 일단 자유롭게 리듬을 즐겨요. 일본에서 온 유우키가 위로해줬습니다. 동아리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조금씩 느낌이 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즐거웠습니다. 에단, 많이 늘었네요. 이번 주부터는 실제 안무 배워볼까요? 지훈의 제안에 설렜어요. 드디어 진짜 K-팝 댄스를 배우는 거니까요. 선택한 곡은 스트레이 키즈의 백도어였습니다. 빠르고 역동적인 안무였죠.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에단, 여기서 중요한 건 느낌이에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음악에 몸을 맡겨보세요. 은주의 조언이 도움됐습니다. 완벽함보다는 표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연습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또 다른 면을 봤습니다. 수업에서는 진지하고 체계적이었는데 춤출 때는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에단, 한국에서 춤은 스트레스 해소예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서 여기서 다 풀어버리는 거죠. 민준도 댄스 동아리 멤버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로 알던 그가 무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주째 되니 어느 정도 안무를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에단, 다음 주에 공연팀 오디션이 있어요. 도전해볼래요? 공연팀이라니? 전혀 생각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요. 실력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에단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지훈도 응원해줬습니다. 고민했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후회 없이 해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오디션 준비 기간에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연습실로 달려가서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춤만 췄습니다. 에단,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사라가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중독됐거든요. 땀 흘리며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디션 당일 긴장됐어요. 15명이 지원했는데 8명만 뽑는다고 했거든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초는 떨렸지만 곧 몰입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모든 걸 쏟아냈어요. 2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할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됐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은주가 합격자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민준, 사라, 유우키, 그리고 에단.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몰랐어요. 주변에서 박수와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에단.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지훈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캐나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에단, 내가 춤을 춘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1년 동안 살면서 춤과는 전혀 관계없던 제가 공연팀에 들어가다니. 한국에서 뭔가 달라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열정으로 뭔가에 몰입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공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지 말이에요. 공연팀에 선발된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연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은주가 첫 팀 미팅에서 말했거든요. 이제부터 일주일 후 쇼케이스까지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프로처럼 해야 합니다. 프로처럼이라는 말에 긴장됐어요. 겨우 한 달 춤춘 제가 프로처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첫날 연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같은 안무를 반복했어요.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에단, 여기서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관객과 아이 컨택하는 느낌으로 지훈이 세심하게 지도해줬습니다. 단순히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 시선, 심지어 호흡까지 신경 써야 했어요. 와, 이게 진짜 K-팝 퍼포먼스구나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완벽한 무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틀째부터는 개인 파트 분배가 시작됐어요. 8명이 각자 5초씩 솔로 파트를 맡게 됐습니다. 에단은 브릿지 부분에서 센터로 나와서 솔로 할게요. 은주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센터라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아직 실력이. 에단, 당신의 에너지가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민준이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부담됐어요. 5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솔로 파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감정 표현이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스토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에단, 여기서는 갈망하는 느낌을 표현해보세요.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감정. 은주의 피드백을 들으며 계속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느낌이 왔습니다. 사흘째 되니 팀워크가 맞기 시작했어요. 8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그 느낌이야. 지훈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넷째 날 연습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전체 대형이 흐트러졌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집중을 못했나 봐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팀원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 그런 실수해봤어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실수하는 게 좋아요. 본 공연에서 안 하면 되니까. 유우키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들의 여유로운 태도에서 진짜 팀워크를 배웠습니다. 5째 날부터는 의상 피팅과 무대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실제 공연장에서 연습하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와, 무대가 이렇게 넓네요. 무대 위에 선이 떨렸어요. 관객석이 텅 비어 있는데도 압도됐거든요. 에단, 무대에서는 10배 더 크게 표현해야 해요. 관객들한테 에너지가 전달되려면요. 은주의 조언대로 동작을 크게 했더니 확실히 달랐어요. 무대라는 공간이 주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8명이 정말 하나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했어요. 내일은 즐기기만 하면 돼요. 은주의 말에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공연 당일 오후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으니 정말 가수가 된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에단, 준비됐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솔직히 준비됐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관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양국제여름학교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가득 찬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었습니다. 다음은 K-팝 댄스 동아리의 스페셜 퍼포먼스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우리 차례가 됐어요. 무대 뒤에서 포지션을 잡고 서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비트가 들리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서의 3분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관객들의 환호성, 무대 조명, 그리고 팀원들과 하나가 되는 느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솔로 파트가 나왔을 때 관객들이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말 프로 가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5초가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포즈를 잡았을 때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팀원들이 모두 안아줬어요. 에단, 정말 멋졌어요. 완전 프로 같았어요. 솔로 파트 때 소름 돋았어요. 모두의 칭찬에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와서 인사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에단, 당신 때문에 저도 춤 배우고 싶어졌어요. 독일에서 온 친구가 말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치열하게 논다는 거구나. 캐나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몰입과 열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는데 이제는 무대에서 수백 명 앞에서 당당하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건 춤이 아니라 열정이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됐어요. 한양국제여름학교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신 거였어요. 다음 주부터는 중국 상하이 연수 프로그램 예정이죠? 미리 공지드린 대로 이번 캠프는 하이리온이라는 6주 프로그램인데 톤지대학교와 협력해서 진행합니다. 하이리온이라는 이름이 신기했어요. 한양 Linking Intercultural Opportunities now의 줄임말로 한양대에서의 4주 프로그램을 마치고 상하이와 일본 도쿄에서 2주를 더 연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강도 있고 전통문화 체험, 기업 견학까지 포함된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또 다른 나라로 간다고? 애단, 너 정말 달라졌구나. 아버지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에서 배운 용기가 저를 움직인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욱 든든했어요. 상하이에 도착한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푸동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본 고층 빌딩들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톤지대학교 캠퍼스도 한양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고 웅장한 외관과 훌륭한 시설의 기숙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특강은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중국 교수님이 영어로 진행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루에 1만 개의 새로운 회사가 등록됩니다. 그만큼 창업 열기가 뜨겁죠. 숫자를 들으니 입이 벌어졌어요. 캐나다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었거든요. 특히 핀테크와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어요.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둘째 날에는 알리바바 본사 견학이 있었습니다. 항저우까지 가는 길에 중국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여기가 바로 마윈이 시작한 곳이군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알리바바 역사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게 알리바바의 정신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태극권 체험,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 비즈니스 세미나, 상하이 증권거래소, 방문 등 빠듯하지만 잊지 못한 체험을 알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함께한 친구들과 촘촘하게 준비된 한양대만의 프로그램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되었어요. 경쟁만 한다던 동양 나라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 지훈에게 말했어요. 실제로 와서 보니 경쟁보다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 더 강했거든요. 마지막 날 밤, 톤지대 학생들과 함께 와이탄에서 상하이 야경을 봤어요.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는 걸.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강점과 매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하이에서의 경험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우리는 도쿄의 와세다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와세다대 담당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특유의 정중함이 묻어났어요. 동아시아의 세 번째 나라로의 이동이라 그런지 조금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첫 번째 수업은 일본 기업 문화론이었어요.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의 경영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특징은 장인정신과 지속적 개선, 즉 카이젠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카이젠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작은 개선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철학이었거든요. 팀 프로젝트로 도요타 생산 시스템 분석을 하게 됐는데 팀원 중에 다케시와 유키코라는 일본 학생들이 있었어요. 도요타의 JIT 시스템은 단순한 생산 방식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다케시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효율성을 위해 낭비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이나 중국과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제가 말하자 유키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빠른 성장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요. 그 말에서 일본만의 철학을 느꼈어요. 한국의 역동성, 중국의 확장성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도요타 생산 공장 견학, 소니 본사 견학, 가마쿠라 여행, 퓨로랜드 방문, 도쿄 야경을 마지막으로 일본 일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해 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세 나라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었어요. 모두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발전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동아시아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비행기에 오르며 혼잣말했어요.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한 덕분에 각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도쿄에서 돌아와 다시 한양대에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지막 주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가장 크게 변한 점이 뭔가요? 다른 학생들이 답변하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시아 시장을 공부하겠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캐나다로 돌아가서 아시아 비즈니스 전공으로 바꾸고 한국어도 계속 배울 예정입니다. 제 대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후 교수님이 따로 불러주셨어요. 에단 학생,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걸 느껴요. 여기서 배운 건 학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까요? 나중에 아시아 관련 대학원을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님의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추천서를 받다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 추천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날 저녁 버디 프로그램 파티가 있었어요. 한양 글로벌 라이온즈라는 버디 시스템을 통해 만난 한국 학생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단, 진짜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도 글로벌한 관점을 많이 배웠거든. 나야말로 고마워. 민준이 없었으면 한국 적응 못했을 거야. 서로 안아주며 아쉬워했어요. 이런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지훈도 와서 말했습니다. 에단, 춤 진짜 많이 늘었어. 나중에 캐나다에서도 계속 춰야 해. 당연하지. 한국에서 배운 열정을 잊지 않을게.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함께 무대에 섰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은주가 제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이거 우리 공연 영상이야. 캐나다 가서도 가끔 봐. USB를 받으며 감동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이 담겨있는 소중한 기록이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캠퍼스를 걸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밤, 민준과 지훈이 저를 한강 치킨집으로 데려갔어요. 에단, 이게 진짜 한국 문화야. 치킨에 맥주. 3명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에단 덕분에 외국인 친구의 시각을 배웠거든.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서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민주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지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각자 꿈을 이뤄놓고. 약속해. 에단은 아시아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고 우리는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자. 3명이 손을 맞대며 약속했어요. 진짜 평생 친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 마음속에 담고 가는 건 무한대라는 걸.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6주 전 호기심 많은 21세 청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확실한 목표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였어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4주 전 설렘과 두려움으로 도착했던 그 공항에서 이제는 확신과 감사함을 안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에단,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끼신 거죠. 어떻게 변했는데요? 분위기랑 눈빛이 달라졌어. 더 확신에 찬 것 같아.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한복, K-팝 댄스 영상이 담긴 USB, 친구들이 써준 편지들, 그리고 교수님 추천서까지.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어요. 캐나다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어색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치열한 생활에 익숙해진 몸이 갑자기 느려진 리듬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룸메이트 마이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단, 너 정말 달라졌다.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 그날부터 마이크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K-팝 댄스, 팀 프로젝트, 상하이와 도쿄 경험까지. 마이크는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진짜, 너가 무대에서 춤을 췄다고? 믿기지 않는다. USB에 담긴 공연 영상을 보여줬더니 마이크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정말 너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며 신기했어요. 무대 위에 제 모습이 정말 자신 있어 보였거든요. 2주째부터는 본격적인 계획 실행에 들어갔어요. 우선 전공 변경 신청부터 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가서 아시아 비즈니스 전공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더니 담당자가 놀랐어요. 정말요? 이유가 뭔가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확신하게 됐어요. 제 진지한 태도에 담당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좋은 결정 같네요. 아시아 시장은 정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전공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언어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찾아봤는데 마침 중급반이 개설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선생님이 한국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입니다. 한양국제여름학교에 다녀왔어요. 어머, 정말요? 거기서 많이 배우셨겠네요. 김 선생님과 한국 이야기를 나누니 반가웠어요.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어 수업에는 저 말고도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K-팝 팬도 있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에단, 너는 직접 한국에 다녀왔으니까 우리한테 경험담 들려줘. 클래스메이트 사만다가 부탁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습니다. 3주째에는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대학교에서 K-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였습니다. 학생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학생회장 제시카가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미리 준비한 기획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한 거였어요. 와, 정말 자세하게 준비했네. 승인해줄게. 세미나 준비는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캐나다 학생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민준, 지훈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려주고 싶었어요. 민준아, 세미나에서 한국 학생 관점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기꺼이 도와줄게. 시차 때문에 새벽에 연결해야 했지만 민준과 지훈 모두 흔쾌히 응해줬어요. 세미나 당일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동아시아 3개국을 경험한 에단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니 모두가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한국에서 배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도움됐습니다. 한국의 열정, 중국의 스케일, 일본의 정밀함.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진 시장들입니다. 중간에 민중과 화상 연결을 했더니 학생들이 더 흥미로워했어요.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개인보다는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죠. 민준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에단,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어떻게 신청하면 돼? 정말 유익한 세미나였어.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서요. 한 달 후에는 한국 문화 소개 클럽을 결성했어요. 한국어 수업 친구들과 세미나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클럽 이름을 뭘로 할까? 코리아 브릿지는 어때?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한다는 의미로. 사만다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코리아 브릿지 첫 모임에서는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직접 요리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리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니 모두가 재미있어 했어요. 문득 나 자신이 정말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미나를 기획하고 클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열정이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구나. 부모님도 제 변화를 놀라워하셨어요. 에단,
내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네. 한국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구나. 네. 거기서 배운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였어요. 내년에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계획이고, 졸업 후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치열함으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